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살펴보고 그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당선작은 고성경의 럭키수퍼이고 동아일보 당선작은 최윤희의 경유지에서입니다. 조선일보 고성경 당선자는 1997년생으로 한양여대 문창과를, 동아일보 최윤희 당선자는 1995년생으로 명지대 문창과를 졸업했습니다. 두 분 모두 20대 중반의 젊고 또 문예창작가 출신이니 신춘문예에 걸맞은 정통파 신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당선작을 만나볼까요? 럭키수퍼 고성경.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전봇대 아래 버려진 홍시를 까마귀가 쪼아 먹네요. 나는 럭키수퍼 평상에 앉아 풍선껌 씹으면서 나뭇가지에 맺힌 열매를 세어 보는데요. 원래 낙가가 맛있습니다. 사과 한 알에도 3개가 있겠죠. 풍선껌을 3개만큼 크게 불어봅니다. 그러다 터지면 서둘러 입속에 훔쳐 넣습니다. 3개의 단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수퍼 사장님 딸은 중학교 동창이고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닙니다. 대기업 맛은 저도 좀 아는데요. 우리 집도 그 회사가 만든 감미료를 씁니다. 대기업은 농담 맛을 좀 압니까? 농담은 슈퍼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면 자두를 먹고 자두씨를 심을 거예요. 나는 껍질째 삼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다 소화되거든요. 미래는 헐렁한 양말처럼 자주 벗겨지지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매일 걷는 골목을 걸어도 여행자가 된 기분인데요. 아차차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바람이 불고 머리 위에서 열매가 쏟아집니다. 이게 다 씨앗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씹던 껌을 껌종이로 감싸도 새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판기 아래 동천처럼 납작해지겠죠. 그렇다고 땅 파면 나오겠습니까? 나는 행운을 껍질째 가져다 줍니다. 조선일보 심사는 이 문제 시인 정급별 시인께서 하였는데 퉁치면서 뭉치고 관하면서 통하는 시적 패기 높이 평가라는 제목의 심사평도 무척 문학적입니다. 주요 부분만 발췌해 읽어보면 천년전을 노래하는 시라고 해도 그 시가 좋은 시라면 시의 마지막 행은 미래로 일리기 마련이다 라는 구절은 해안이 담겨 있고 새해 첫날에도 시의 나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비유, 그리고 시인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 영토가 다시 넓어지는 순간이다라는 언급도 와닿습니다. 땡땡땡 작품은 일상의 균열을 포착하는 감각적 묘사와 시적 통찰이 빛났으나 예견 가능한 시적 구도가 아쉬웠다. 땡땡땡 작품은 가족이라는 근원적인 상처 혹은 폭력을 겨냥한 팝콘처럼 튀는 비유적 상상이 매력적이었다. 티려난 시적 욕망을 조금만 더 제어했으면 싶었다. 땡땡땡 작품은 언어를 어떻게 마르고 읽고 매듭짓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언어의 앞침들이 꽂힐 언어 이전이나
어느 너머의 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땡땡땡 작품을 내려놓는 데는 긴 논의가 필요했다. 시의 완성도도 높았다. 시편들에서 보이는 시에 대한 열정과 내공이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나는 기시감이었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도 시를 공부하고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금쪽 같은 가르침인데요. 마지막에 언급한 기시감은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죠. 일종의 상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 럭키수퍼를 당선작으로 결정하면서 심사위원들은 최근 시의 파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의 사회 현실과 청춘의 당사자성이 감지된다는 미덕이 있었다. 버려진 과일 홍시, 낙과 사과, 씨는 물론 껍질째 먹는 과일 자두, 그리고 부풀었다 터지는 단물 빠진 풍선껌, 헐렁한 양말, 납작한 동료를 먹는 자판기 등이 있는 럭키수퍼가 화자의 현 주소다. 젊은이의 미래와는 먼 오브제들이다. 화자는 농담 맛이 가득한 럭키수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화자의 동창이자 럭키수퍼 사장 딸은 감미료로 비유되는 대기업의 맛을 맛보고 있다는 대비도 능청스럽다. 퉁치면서 뭉치고 관하면서 통하는 행운의 의미를 농담과 엮어내는 시적 패기를 높이 평가했다고 평했습니다. 최근 시의 파장 안에 있다는 언급은 시적 경향과 관련해 그동안 신춘문예 당선작이 보여준 혼란스러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 같고, 지금 여기의 사회 현실과 청춘의 당사자성이 감지된다는 것은 시가 오늘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퉁치면서 뭉치고 관하면서 통하는 이라는 구절도 눈길을 끄는데요. 퉁치면서는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을 말하고, 뭉치고는 문제 삼지 않고 넘긴다는 뜻인데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말 구사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당선작을 만나보겠습니다. 경유지에서 최윤희. 중국 부채를 유럽 박물관에서 본다. 초록색을 좋아하는 나는 딱정벌레 날개 위에 누워있다. 한때 공작 부인의 소유였다는 황금색 부채. 예수는 얼핏 부채의 형상을 하고 있다. 약속의 땅은 그림 한 뼘. 물가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뿔 달린 짐승은 없다. 한 끝이 접혔다가 다시 펼쳐진다. 떨어진 금박은 지난 세기 속에 고여있고 사탕 껍질이 바스락거린다. 이새로 빠져나와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받아 적을 수 없는 소리. 파란색을 좋아하는 나는 물총새 깃털을 덮고 잠든다. 멸종에 임박한 이유는 오직 아름답기 때문. 핀셋이 나를 들어 올리고 길이든 가위가 살을 북 찢으며 들어간다. 기원에 대한 해설은 유추 가능한 왜곡으로 쓰여 있다. 따옴표 속 고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파랑은 고결함이 없고 다른 대륙에 이르러 불온함이 되었다. 존재하지 않던 한껏 열릴 때 나 아름다운 부채가 되기 열망은 그곳에서 끝난다. 동아일보 심사는 정호성 시인과
연세대 국문과 교수인 조광석 문학평론가께서 하셨습니다. 심사평 제목은 시간 공간 넘나드는 활달한 상상력, 매력적으로 다가와인데요. 안정적 기량이 우선인 것은 틀림없지만 개성적인 목소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균일함은 우리가 보낸 한 해의 격동과도 거리가 있어 보였다. 시가 삶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의 삶의 환경과 동떨어진 기회를 그려오는 경륜도 썩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본심 심사위원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 어함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19라는 엄혹한 동시대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문학만 고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이 점은 조선일보 심사평에서도 강조한 지금 여기의 사회 현실과 맥락이 통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심사평을 간추려 읽어보면 땡땡땡 작품은 문장의 신선함이 눈에 띄었고 근경과 원경을 오가며 사유를 전개하는 리듬도 흥미로웠다. 다만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시의 마지막 연에서 상투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쉬웠다. 압축과 절제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땡땡땡 작품은 이질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시상을 중심으로 걸어모으는 솜씨를 보여줬다. 씨앗을 소재로 한 사유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변주되는 양상은 신선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 대사를 그르쳤다. 모든 시가 기성전결과 대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 탈락작품에 대한 간단한 평을 적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긴 논의 끝에 경류지에서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활달한 상상력이 매력적인 작품이다. 나아가 찰나적 순간을 자신의 삶에 대한 사유로 길어오는 기량도 믿음직스럽다고 평했습니다. 동아일보 당선작 경류지에서는 유럽 여행 중 박물관에서 만난 중국 부채가 시적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 말 화정박물관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 부채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동서교역의 중심 물품이 차와 비단, 도자기였었는데 중국 부채도 18세기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당시 수출된 많은 부채가 전해오는데 이 시는 바로 유럽의 박물관에 전시된 중국의 부채를 보고 시공을 넘나드는 상상력을 발휘한 시편입니다. 이 시 후반부에서 부채 속에 그려진 물총새의 푸른 빛을 고결과 불온이라는 상징 이미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둘째 연 이행의 예수는 얼핏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구절이 이상해서 부처는 맥락상 부처의 오차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신문사의 확인 결과 부처가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신춘문예 조선일보 시 당선작 럭키수퍼와 동아일보 시 당선작 경류지에서를 만나보았습니다. 앞의 작품이 감각적인 표현과 현란한 언어 구사가 돋보인다면 뒤의 작품은 활달한 상상력과 사유가 빛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시를 공부하는 우리는 시가 좋다 나쁘다의 관점보다는 당선작과 심사평에서 배움을 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